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710 부동산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7월 10일 날 발표된 부동산 보완 대책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전에 6.17 대책하고 710 대책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영상 중에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 1년 반 전에 촬영한 것 같아요. 찍었는데 제가 왜 전세 살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데이터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도 오래전에 찍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봤어요.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 발표 내용하고 많이 좀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얘기를 많이 좀 자세하게 하셔서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뭐 제가 또 세밀하게 또 얘기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임대차 3법이라고 이제 뭐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은 뭐 그거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뭐 상한제 5% 이상 못 올린다.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못 가도 2+2, 그래서 전세 2년 사는데 같은 금액에 2년 더 살 수 있다. 한마디로 전세를 4년 이상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뭐 중요하죠. 그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과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지금 아파트 두 채를 제가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지금 월세도 주고 있고 최근에 받은 빌라도 세를 주고 있고 주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 보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다른 거는 제가 다 기존에 예상했던 부분들이니까 뭐 세금 많이 올라가고 뭐 전세 기간 늘어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겠네 뭐 그런 거는 뭐 다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동요되는 부분이 없는데 한 가지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임대주택 등록을 아파트는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빌라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뺀 나머지는 임대 등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업자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빼놨더라고요.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파트는 제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전세 월세 주지 마 이 얘기예요. 아파트로 임대 사업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에 그 기존에 임대 등록을 해서 시군구청 임대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그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동 말소되면은 등록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지 마. 그 다음에 임대도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순차적으로 기간이 의무 기간이 끝나면 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중간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그러면 벌금이 3천만 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받을게 중간에 그냥 임대사업자 없애고 등록해서 빼버려 아파트는 그리고 팔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좀 커요. 그 뭐냐면 그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중간에 그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혜택들을 다 소급 적용해서 우리가 다시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아파트는 임대사업 하지 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임대 등록을 해서 사업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업자 안 내고 그런 분들도 아마 여기엔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아파트 자체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 저희 집에도 전세 세입자가 두 가구가 있거든요. 집이 두 개니까 아파트가 그분들이 만기가 다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시점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 이거 팔라고 하니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이 집을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매수하시겠다면 시장가보다는 다른 사람들 파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제가 넘길게요 할 때 그분들이 과연 살까요?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인수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전세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을 살 마음이 크게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집이 뭐 새거든 좋든 그런 걸 떠나서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수를 안 할, 소유할 의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럼 또 그건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임대 사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를 할 사람한테만 팔 수가 있어요. 시간 좀 지나봐서 알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실거주를 할 사람한테만 그 아파트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살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거의. 전세 월세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직 뭐 그 확실한 뭐가 있진 않지만 그 내용을 봐서 제가 유추해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세 월세 살고 계시면 그 아파트를 사시든가 아니면 살고 싶은 동네 아파트를 시간이 지나지기 전에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세는 씨가 마릅니다. 전세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있긴 있겠지만 가격이 월세 그 세가 굉장히 폭등을 할 겁니다. 적게 안 오릅니다. 폭등합니다. 왜냐면 임대인이 물어야 될 비용들이 참 많아졌어요. 세금도 몇 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증보험이라 그래서 그 우리 보증금 있죠?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그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보증금에 대한 그 보험, 그거를 또 의무 가입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좀 뭐 규모가 좀 큰 것만 가입이 의무였는데 이제 그 장벽이 아마 무너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가 없고 그냥 모든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월세를 20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준 세도 원룸도 있거든요. 그 200만 원에 대해서도 보증료를 내야 된다. 보증금에 대한 그런 보증보험을 들고 보증료를 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내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출 금액이 늘어나니까 월세도 거기에 부합해서 올라가겠죠. 적게 안 오르고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살고 계신 분,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은 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본인이 실제 진짜 살고 싶은 동네,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동네에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아파트를 필히 매수를 하셔서 실거주 그리고 소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이 오르는 그 시점이 됐을 때 허탈함도 없고 그 다음에 자가거주를 하면서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임대차 3법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최소 지금 현재 말 나온 거는 2+2예요. 2년 계약인데 플러스 그 앞전에 그 계약 내용 그대로 2년 더 살 수 있다. 결국은 전세를 4년 살 수 있다. 최소.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통과되기 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월세를 3달 밀리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정확히 법안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기억이 나는 건 그래요. 근데 2달인지 3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달일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서 밀리면 임대인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년 살았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세는 뭐 보증금이 그대로니까 월세 내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월세는 매달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낮은 대신에. 그걸 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3억짜리 같은 경우는 월세가 꽤 나오잖아요. 보증금이 낮으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100달러로 월세를 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달 밀리면 뭐 2달 밀리면 3달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그걸 빌미로 파기할 수 있다. 그죠? 해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해지 사유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지라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죠?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이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가를 넘어서기는 어렵겠지만 시장가대로. 시장가가 그 전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상한제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법에 상한제가 이제 5%라는 거, 그 룰이 있지만 그거는 시작해서 그 이후에 5%잖아요. 한마디로 4년 후에 5%잖아요. 2 플러스 2니까. 근데 파기되고 새로 할 때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걸 당연히 시작을 다시 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세 같은 경우도 별로 없겠지만 있어도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로 많이들 전환을 할 거예요. 임대인들이 전세로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할 거고, 그 임대료도 좀 비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3기 세다 밀리면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라도 아마 월세로 다 바꿀 거예요. 대부분.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시장의 전세는 씨가 많을 거고요. 월세가 많아지고 월세는 폭등할 겁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 내용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월세는 줄어들고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많아질 거고 월세가는 폭등할 거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